지금은 이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반전의 기회로 보는 거는 여기 지금 도입이 임박이 됐기 때문에 뭔가 뭐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된다. 수혜가 되는 거는 뭐 자명한 일이고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좀 사실상 여기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과 2차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뭐 바닥은 좀 잡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뭐 ESS도 그렇고 EV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로보틱스 모멘텀 그다음 전쟁이 나면서 어쨌든 간에 유가 오르고 그러면은 뭐 이 전기차 쪽은 수혜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살짝 또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올에서 그렇게 나와서 목표가 2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그 업황 자체는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실적 추정치 하향을 반영 거의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거의 이제 이미 반영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그건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바닥은 찍었다. 다만 이제 이게 배터리 소재와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배터리 업체들은 실적 바닥 찍었고, 그리고 소재 업체별로도 실적의 바닥은 찍은 걸로 특히 양찌 기업들은 그게 이제 바닥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전액 기업들이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 반등도 전혀 다릅니다. 전액 기업들은 실적 바닥을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0%대. 그러니까 3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가의 의존도가 뭐 70% 넘어가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뭐 중국차가 약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특히 이제 CATL이라든가 BYD 쪽의 점유율이 두 개 기업이 60%가 넘어서. 근데 그러니까 30% 밑으로는 하지만 더 떨어지는 않는 게 확연히 됐습니다. 그게 락버텀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여기서 좀 올라가는 게 필요할 거고, 일단 반전의 기회로 보는 거는 이후에 산업 가속화법 여기 지금 도입이 임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쨌든 유럽 내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도 역내 조달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미 캐펙스 투자를 한 배터리 3사라든가 뭐 소재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한테는 어떻든 수혜가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는 거고, 대략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유로 현지 생산 시설을 투자할 때 지분율을 뭐 49% 이하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고, 현재는 그래서 이제 LG 엔솔, 삼성 SK온, 삼성 SDI 다 이제 이게 합산으로 하게 연간 200기가와트시의 캐파를 좀 구축을 한 상태라서요. 일단 유럽 쪽에서의 어쨌든 좀 유럽 EU 가속화법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뭔데요? EU에서 뭐 EU 산업 가속화 법안이란 게 뭔데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안의 개요가 뭐냐면 한 내년도 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외 의존도를 경제 의존 축소하고 탄탄소화를 또 가속화하고 유럽 내 제조 경쟁력 부활을 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역내 제조를 해야지 보조금 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 자금,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유럽산 부품 소재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제품 부품을 최소 70%를 다 유럽에서 내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규제 대상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역내 제조 인정 범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여기 한국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인정 국가가 EU 회원 국가, 그리고 FTA 체결국, 그리고 이제 WTO GPA 가입국이라 해가 여기 40개국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FTA 체결국은 역내 국가 우대가 가능하니까 한국은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3사가 부품 조달할 때 한국 업체 거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반사세가 되고,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어쨌든 지금 50% 현지 노동자도 50% 이상 보용해야 되고, 지분도 아까 이제 49%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CATL이 중국 공장, 유럽의 공장 지을 때 현지 인력 50% 이상 써야 되고 지분도 49%밖에 못 한다는 거죠. 이게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가 공장 지을 때 중국 인들 주로 많이 데리고 가서, 인력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지금 공장 돌리고 있는데, 그런 게 제한이 되고, 또 조인트 벤처 참여할 때 기술 이전도 요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그걸 딱 제한한 그 겨냥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미국의 IRA에 비해서는 보조금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배제 강도가 좀 약해요. 그게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로 침투할 수 있는 이유는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회원국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EU 내에 그 배터리 3대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거의 30%라는 낙폭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어쨌든 특히 이제 자동차 뭐 현대기아라든가 그리고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법안인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산 ESS 금지 법안 그렇죠. 지금 발의를 했죠. 그게 이제 차지 액트 법안이라고 우리로서는 하는데. 이제 그게 좀 기대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가 이게 어쨌든 그 중국 그 국가 전략망 안보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그 공화당에서 주축해서 이거 발의해서 이걸 위반하게 되면 그 관세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보니까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25만이니까 대략 3억이 넘죠. 3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어떤 벌금을 부과가 되는 이슈라서 관세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ESS 시장에서 탈중국 기조가 더 확산이 되겠죠. 이게 이제 배터리 3사가 수혜가 되는 거는 뭐 자명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 기반에서 6개 그 산업을 추가 관세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그 2월 23일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그 상관세 위법 판결 내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하는 법안이 되는데, 요게 6개가 뭐냐면 대형 배터리, 전력망 장비, 통신 장비, 그리고 그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물질,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가요. 배터리도 그래서 이거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무부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대략 270일 정도 조사해서 안보 위협 여부가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고,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국내에서 수출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미국 내에 그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사 수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의 법안이 미국에서는 특히 ESS 쪽에서의 반사 수혜가 대상이 되고, 유럽에서의 그 IAA 법안, 그러니까 EU 산업 가속화 법안이 결과적으로는 그 배터리 3사의 그 유럽 쪽 점유율을 좀 확대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제 인터배터리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전시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살을 빼고 지금 살을 붙이는, 그러니까 살을 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근육을 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LG 엔솔도 그 회사채 8천억 발행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 리튬 업체 자산 매각해서 800억 정도 현금 확보하는 등, 그리고 삼성 SDI도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지금 매각 이슈 있잖아요. 여기 한 10조 정도 확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가 내년부터 상용화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그 삼성 디스플레이 자산 매각에 대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SK온도 지금 그 포드와의 합작 법인을 사실상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인력도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지금 해고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 부담 상당히 완화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좀 더 ESS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 다른 쪽에 그 다른 쪽 성장 산업에 그 또 어떻든 또 그 투자를 더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 배터리 3사가 이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보여줄 것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ESS랑 데이터 센터 여기 다 그 모두 다 보여줄 거고, 그리고 전고체 얘기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아마 삼성 SDI에서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용 그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걸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상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가장 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ESS 쪽에서는 그 배터리 쓰는 거 다 보여줄 거고, 또 로봇에 들어가는 뭐 SK온 같은 경우는 로봇용으로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또 이게 아마 그 현대차 메타플랜트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SK온 것도. 그리고 뭐 셀트팩 관련돼서 파우치형 셀트팩도 보여주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망간리치 요거 그 배터리도 최초 소개하겠다 합니다. 그 LMI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리튬 메탈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술 공유도 하겠다고 했고, 엔솔 같은 경우도 그 휴머노이드 주제가 보면은 다 전고체 휴머노이드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전기차 중심에 있던 것들 탈피해서 올해는 ESS 로봇, 드론, AI 데이터센터 이런 식의 이제 사업 확장 제품들을 다 보여주니까 이걸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배터리 3사 말고도 뭐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도 올해 이제 그 정초 배터리에 대한 소재 핵심 소재를 전시한다 했었고, 뭐 LF는 이제 LFP 그 양극재에 대해서 좀 더 보여주는 거라서 아마 이번에는 이제 업황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시회는 역대급인 거고, 이번 전시회 때는 뭐 CATL도 참가한다고 이렇게 들어서 한번 이번에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차세대 기술들이 많이 공개가 되니까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그 배터리 산업의 어떤 방향, 향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쪽 이야기 쭉 해주셨습니다. 인터 배터리까지 기대할 내용들, 네,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